극상근이에요. 극상근. 신용으로는 극자가 이제 가시극자. 그래서 가시 상이니까 위, 가시 위근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슈프라 스피나투스 머슬이라 그래요. 슈프라가 이제 위란 뜻이겠죠. 위를 생각할 때 뭐라고요? 슈퍼맨이 올라가는 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라고 생각하고 스피나투스가 이제 가시라는 뜻입니다. 가시. 우리가 극돌기 이런 거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죠. 기시전기나 신경작용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다 아주 자세히 올려져 있으니까 지금 그림을 바로 볼게요. 37페이지의 그림. 그리고 지금 유튜브 상에 있는 번호가 9번 극상근이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죠. 거기 올라와 있던 거는 그 첫 번째 책, 초판. 지금은 같은 책인데 2판이라서 인상적으로 순서를 바뀌었댔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 번호 따라 보지 말고 근육 이름 따라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근육 이름 따라서. 자, 37페이지에 A 그림 보니까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극상근의 포인트가. 그래서 두 개 포인트가 있고 뒤로 넘어가면 한 개가 더 있어요. 38페이지에 보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힘줄. 힘줄 쪽. 그러니까 뼈에 붙는 상완골, 팔뼈에 붙는 요 부위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고 근육 덩어리에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근육과 힘줄이 만나는 데 있고 바깥쪽은 그 안쪽은 근육 자체의 덩어리가 가장 많은 곳에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 자체가 많이 고장나겠죠. 그러다가 많이 심해지면 힘줄과 근육이 만나는 부위까지도 고장이 잘 나겠죠. 심하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뼈에 붙은 것까지도 문제가 돼가지고 극상근염이 오겠죠. 아니면 이제 나중에 힘줄이 더 많이 찢어져갖고 또 이제 수술해야 되고 시술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통증은 어디로 옵니까? 어깨. 그림을 빨간색으로 색칠해 게 통증인데 이 어깨 부위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서 어때요? 삼각근 부위. 이 부위까지 통증이 내려왔다가 팔 밑으로까지 쭉 내려와서 특히 엘보, 팔꿈치 있죠. 특히 바깥쪽 엘보. 이쪽에 이제 외적 상가염이 오게 되면 이걸 별명을 뭐라 불렀죠? 테니스에 백워드로 칠 때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 별명 지어져 있죠. 이때 극상근도 중요해요. 극상근. 테니스 칠 때 몇 도 정도의 각도로 팔을 쓰겠어요? 90도로 쓰겠어요? 아니면 위로 쓰겠어요? 아니면 밑으로? 주로 이제 뭔가 칠 때 이게 한 30도나 60도 사이에서 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극상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0도 각도에서 최대 힘을 발휘한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극상근도 같이 과부하가 많이 걸려요. 테니스 칠 때. 충격이 딱 보면 여기에 있는 심전근만 오는 게 아니고 극상근 같은 경우도 충격이 같이 오면서 힘을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테니스를 할 때 그 동작과 관련된 모든 근육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부위가 찢어지고 문제가 생겼다 해서 염증이 생겼다 해서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부위에 주동각이랑 그다음에 협력적인 근육들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테니스를 칠 때 동작.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골프 발구가 생기면 여기와 관련된 동작의 근육들을 다 생각해야지 찢어진 부위, 염증이 생긴 부위만 생각을 하면 사고가 어때요? 너무 좁은 거죠. 좀 더 넓은 사고를 가지고 전체적인 개념과 부분적인 것 같이 가야죠. 이건 부분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까지 학교에서 계속 부분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여기 왔을 때는 전체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바라보는 간을 바꿔야 돼요. 생각, 틀, 이거를 지금 한번 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풍선 안에 1번 해갖고 심한 경우 위팔과 아래팔로 확장하고 위팔뼈 외가에, 그러니까 이 테니스 엘보 있죠. 여기 위팔뼈 외가에 집중되는 가성외척 상가염으로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로 오해를 하는 거야. 극상근염이 오게 되면 이것도 오진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안에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찢어지거나 염증이 없는 거지. 통증이 여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가 아프니까 우리는 테니스 엘보로 오진할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극상근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계속 괴롭힘을 받으면 어때요?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또 위선 TP가 생기면서 어때요? 테니스 엘보가 생길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병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테니스 엘보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극상근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엘보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극상근을 점검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8페이지에 이제 힘줄 쪽, 상완골 쪽에 붙어 있는 여기에 트림 포인트는 어깨 부위에 관절 깊숙이 쑤시고 특히 삼각근 중부 지점에서 집중되고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 오면 어깨가 쑤시는 어깨 두드리는 사람도 있죠. 특히 이제 노가다 몸으로 일을 하면서 이 근육들을 많이 썼던 사람들은 어때요? 비 오는 날 쉬잖아요. 밖에서 보통 일을 하니까 그 밖에서 일을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어때요? 비 오는 날 기압이 높아지죠. 기압이 높아지면 낮아지죠. 그래서 공기가 무겁죠. 저기압이 그러죠. 그래서 내 몸이 눌린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거보다. 그래서 어때요? 눌리는 느낌 때문에 어때요? 몸이 쑤시는 게 더 심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나이 드신 할머니,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몸이 쑤시는 거예요. 비 올 것 같다고 빨래 걷어야겠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게 뭐야? 기압의 변화를 느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젊을 때는 여러분들 기압이 좀 변해도 모르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또 술이 비 오는 날 땡기죠. 왜 그래요? 술을 먹으면 이제 몸에 좀 열이 나면서 어때요? 이 기압이 눌러서 내가 좀 불편한 기분 나쁜 이 느낌이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이 소리가 파전 굽는 소리가 비슷하게 괜히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나면 어때요? 파전에 막걸리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막걸리는 쌀이기 때문에 쌀로 만든 거는 우리 몸에 열을 좀 많이 내죠. 맥주는 어때요? 오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을 식히죠. 그래서 여름 되면 막 치맥이나 맥주가 땡기고 또 겨울 되면 또 맥주가 좀 안 땡기죠. 근데 몸에 열이 체질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사계절 내 맥주가 제일 자기한테 맞는 술이 되겠죠. 열을 좀 식혀주는 오리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일본을 가게 되면 어때요? 사케는 쌀로 만들고 일본에 가면 소주가 있어요. 일본 소주. 일본 소주는 뭘로 만들어요? 고구마로 만드는 것도 있고 보리 소주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조금 우리나라 술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중국은 뭘로 만들죠? 고량주를 수수로 만들어요. 수수. 좋은 글씨 이런 영화 옛날 영화 보면 어때요? 그 수수밭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담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양조장에 가보면 수수로 많이 만들어요. 도수는 어디가 제일 높죠? 중국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소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도수가 낮았는데 일본은 지금 한 25도 정도. 그래서 내 몸에 열을 내주는 술 종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추운 나라일수록 도수가 높은 술을 먹죠. 열을 많이 내가. 도수가 높을수록 좀 열이 잘 나죠. 그래서 추운 나라 가면 보드카라든지 좀 추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도 그런 식으로 우리 하면 이제 좀 좋은데 가음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음을 하면 적당하게 상황에 맞게끔 자제만 할 수 있다면 술도 약술이 되는 거죠. 약주. 그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삼각근 및 점액낭염으로 쉽게 오진합니다. 삼각근 밑에 물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점액낭이라고 해요. 물주머니가 왜 있겠어요? 많이 움직이니까 열이 날 거잖아요. 그죠? 마찰이 일어나고 열 나오니까 물주머니에서 좀 식혀줘야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터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유착되고 그 점액낭염 때문에 이제 나중에 통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근육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또 문제 때문에 통증이 올 수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근육을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펼쳐가는 거예요. 근육을 많이 써서 나중에 점액낭염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힘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힘이 없다 보니까 관절 자체에 인대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나중에 관절낭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절도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고의 중심이 근육인 거지 근육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다. 근육만 치료하면 된다는 사고가 아니에요. 근육을 기점으로 사람의 몸을 해석하는 거야. 근육을 시작점으로 생각해가지고 뇌를 연구하는 학자는 어떻게 했어요? 뇌를 기점으로 모든 전신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안 가는 게 없잖아요. 신경이 그죠? 그럼 뇌를 기점으로 해갖고 모든 것을 몸에 움직이는 모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뇌학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근육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육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근육학자가 되는 거고 단점이 다른 거예요. 관절을 관점으로 해갖고 보는 사람도 어때요? 카로파라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죠? 관절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것을 생각하잖아요. 신경도 생각하고 근육도 생각하고 그냥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다양한 테크닉이 나오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어때요? 같은 몸을 갖고 공부하기 때문에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론이 똑같죠. 근데 관점이 다르니까 테크닉이 약간 다르고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뭐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거는 좀 드물어요. 기존에 있던 걸 조합해갖고 조금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듯한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래서 저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모방한다든지, 그래서 뭐 다른 걸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지. 뭐 특별하게 지금 새로운 기술이 팍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왜 몇천 년 동안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잊혀졌다가 재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맥이 끊겼다가. 그러면 또 새로운 것처럼 막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특별하게 뭐 엄청 새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몸의 이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치에서 벗어나는 게 별로 없죠.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좀 많으면 이런 방법을 쓰다가, 또 그 이치를 생각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시기에는 어때요? 전쟁이 나버렸어. 그거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밥 한 끼를 먹고 내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겠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의학이 다시 그런 것들이 잊혀지고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또 의학이 조금 이리 주춤했다가 다시 먹고 살면 어때요? 지금처럼 또 이렇게 의학이 다양하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의술도 어때요?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니고 발전했다가 다시 깔아앉았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어때요? 상당히 이제 발전해 갈 수 있는 시기가 왔죠. 수술과 시술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재활의학도 완성이 되고, 지금 예방의학도 완성이 될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시점이 온 거죠. 상당히 좋은 시기에 와 있다. 좋은 시기에. 자, 그리고 정상을 한번 볼게요. 정상을. 3번에 보면 정상 보면 1번 경관절을 외전하려고 할 때 팔을 이렇게 벌리는 거죠. 이때 강한 통증이 발생하고 안정 시에도 지속적이 둔한 수심이 있어요. 둔한 수심. 그래서 어깨를 두드리게 되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여기를 두드려야 돼요? 극상근을 두드려야 더 좋겠죠. 극상근을 두드려야. 근데 우리는 모르고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두드리는데 백단 두드리면 뭐예요? 어느 정도 지어지는 것 같아갖고 팔이 아파서 멈추면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아프죠. 두드렸기 때문에 또 이 팔도 아프네. 그죠? 두드린다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겠죠. 이 공부를 안 하는 이상. 근데 이 공부를 하면 전신을 좀 어디부터 뭐 풀고 이러면 좋아지는 줄 아니까 두드려서 고칠 수도 있겠죠. 옛날에 TV에 보면 망치 갖고 몸 두드리는 사람 나온 거 봤어요. 세상에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하면서 그거 뭐 망치 갖고 막 두드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육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저 사람 어떻게 알고 망치 갖고 트리본즈를 풀고 있지? 타법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병원에 가도 워낙 안 났는데 근육을 두드리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좀 아픈데 시원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풀려서 몸이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래도 뭐라 그래요? 혹시나 잘못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런 공부를 하는 의사를 만났다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알고 그런 거 했어요? 이런 책 하나 주면서 어때요? 요거 보고 정확하게 두드리세요 하겠죠. 뼈 잘못 두드리고 다치지 말고 요런 자리에 드시면 더 효과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거대해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의료계의 시대는 뭐랬어요? 지금의 이런 의학이 발전이 덜 된 상태로 했죠. 그래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근데 지금 제가 했죠. 5년, 10년 안에 모든 국민들이 다 할 정도로 이게 다 퍼질 거라고. 그런 시대로 넘어왔다고 보죠.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습관적으로 날씨와 관련해가지고 수면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야간에 심한 동통과 함께 경관절에 경직이 발생한다. 경관절이 이제 굳어가는 것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잠도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잠이 잘 안 와. 잠이.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스냅핑, 그리고 클리킹 사운드를 오산다. 그러니까 어깨에 소리가 나.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 자, 여기 보면 돼 있죠. 스냅핑 사운드는 뭐예요? 가로 해가지고 딱 하고 나는 소리. 딱 하고 나는 소리. 그리고 클리킹 사운드는 뭐예요? 따까닥 따까닥 하는 거 있죠. 약간 종류가 다르죠. 그리고 스냅핑 사운드 같은 경우는 팔을 내리다가 순간적으로 통증과 함께 경관절에서 딱 하면서 팔이 아래로 확 떨어져요. 아파. 통증이 수반되죠. 그죠? 그리고 클리킹 사운드 같은 건 어때요? 관절을 움직일 때 지그지그하고 소리 나는 그게 이제 클리킹 사운드라고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두 종류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4번에 보면 39페이지 관절와 내에서 경관절을 사용할 때 상완골두의 정상 할주를 방해한다. 뭔 말이냐면 내가 이게 정상적으로 할주라 그러면 팔을 벌리면 어때요? 상완골두가 이렇게 밑으로 할주를 밑으로 내려가야죠. 근데 이제 극상근이 긴장해갖고 안 놔주면 어떻겠어요? 못 내려가겠죠. 그래서 뭔 일이 생겨요?
견봉에 충돌하는 거죠. 견봉에. 얘가 정상적인 할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안 부딪히는데 얘가 할줄을 못하니까 밑으로 어떻게 돼요? 견봉에 부딪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극상근의 문제 때문에. 지금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를 못 밝혀내면 증후군이다. 왜를 밝혀내면 치료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증후군이 아니죠. 증후군은 왜를 모를 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왜를 밝혀냈기 때문에 증후군이라 표현 안 해. 그건 이렇게 해서 아픈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겁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증후군의 개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런 책을 써내면 어떻게 해서 질환에 대한 책을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이론을 싹 다 한번 바꿔버리겠죠. 지금 그게 다 되어 있는데 또 책으로 쓰고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나중 되면 이게 모든 의학이 지금 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질환별 치료에 대한 이론들이 싹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임상에서는 이미 그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책으로 쓰고 보편화되는 데는 시간이 항상 걸린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이 어떤 책들이에요? 몇십 년 전의 이론들이라.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도 어때요? 그 전에 임상을 했던 사람들이 정리를 해갖고 시간이 걸린 다음에 책으로 나와서 좋다 그러면 퍼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이 판이 나왔는데 처음에 15년도에 나왔댔죠? 15, 16, 17, 18 지금 19년도잖아요. 벌써 4년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1000건이 퍼졌다 그러면 어때요? 10,000건, 100,000건 팔리려고 그러면 퍼지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 속도가. 우리가 뭔가가 남들이 다 보고 있다 보면 어때요? 교과서로 쓰고 있다. 학교에서. 그럼 이미 몇 년 전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책들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거.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도 성적은 A뿔이라도 밖에 나와서 치료 실력이 A뿔이 될 수는 없는데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임상은 임상대로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졸업하게 되면 좋은 학회를 만나가지고 임상적으로 빠르게 좀 실력을 기초를 학교에서 잘 했으니까 임상을 좀 늘려가야 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5번에 보면 머리를 빗거나 칫솔질, 면도 등 주로 일상생활 동작 중에 팔을 하기가 어렵다. 일상생활의 동작에 경관절의 외전각도를 몇 도다? 30도다. 면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양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 다 어때요? 경관절은 30도에 30도. 테니스의 각도도 30도 정도. 알겠죠? 그래서 30도에 누가 힘을 많이 쓴다고요? 극상. 90도에는 누구? 상각. 그래서 어깨, 요즘 말로는 어깨 깡패라 그러는데 그죠? 어깨 막 멋지게 근육 빵빵하게 만드는 걸 하려고 하면 돼. 상악 운동해야 되잖아. 그럼 몇 도 움직여야 돼? 90도.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하면 전상악근, 옆으로 하면 뒤로 하게 되면 그죠? 그렇게 하고 운동해갖고 어깨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잖아요. 빵빵하게. 그리고 어깨 넓은 남자 좋아한다고 남자들이 죽기 살기로 운동하잖아요. 그죠? 어깨 넓게 만들려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어깨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만드는 거죠. 여자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또 그렇게 해요? 남자한테, 남자친구한테,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는 순간 어때요? 그냥 나 관리를 안 하고, 나의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으로 자기 관리하는 게 제일 좋죠. 남을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이제 자기 발전이죠. 자기 성장이죠.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가시고 허세고 보여주기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 그게 취미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관리하면서 취미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직업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면 더 좋겠죠? 우리처럼 치료적으로 뭔가 몸을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운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나에게 필수적인 거죠. 근데 몸매가 이뻐지고 몸이 이뻐서 남들이 좋아한다면 더 좋은 거고 환자들이 내를 바라볼 때 믿음직하고 뭔가가 잘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준다면 체질상부터 그죠?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게 절반 이상이니까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심한 경우에 식사 시 수저를 넣고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 힘들 수 있어요. 극상근이보다는. 그러면 수저가 무거워서 그러겠어요? 팔무게가 무거운 거죠.
팔무게 플러스 수저 무게잖아. 이거를 극상근이 드는 거죠. 이것도 못할 정도. 그러니까 요거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숟가락 무게가 아니고 팔 플러스 수저 무게예요. 그죠? 이것들 정도의 힘도 없는 정도의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증의 원인과 발생한 요인을 보면 무거운 물체를 이제 옆구리에 끼고 주로 운반하는 경우 무거운 물체를 옆구리에 꼈다. 몇 도 각도가 되겠어요? 한 30도 대략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들면 어때요? 떨어지는 무게를 누가 잡는 거예요? 극상근이 늘어가면서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요랬을 때도 극상근이 고장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큰 게 끌고 가면 어때요? 큰 게가 막 뛰어가잖아. 그럼 내가 끌려가죠. 그때 또 몇 도 각도? 3도 정도의 각도로 극상근이 어때요? 이 안으로 늘어나면서 힘을 쓰겠죠. 큰 게는 관리 유지비가 비싸죠. 밥도 많이 먹고 해줘야 될 거 많고. 그래서 큰 게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 좀 중산층 이상들이죠. 그래서 중산층 이상들이 개 끌고 다니다가 어깨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진짜 부자들은 어때요? 개를 관리하는 사람 고용을 하죠. 산책시키기도 그 시키고 우리는 보기만 하는 거야. 부자들은 보고 막 들고 하는 거야. 관리 잘 돼갖고 막 이 개의 좋은 기운이 막 내한테 영향을 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개를 키워요? 막 틀 많은 개 있잖아요. 사자처럼 생긴 거. 무슨 개라 그러죠? 사자개인데 그 무슨 개라 그러잖아요. 차오. 차오차오인가? 그죠? 그 개가 이제 부의 상징이고 그 개가 이제 있으면 좋은 기운을 준다 해갖고 몇 억씩 주고 막 그 개를 사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부자들은 그 진짜 호텔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걔한테 그리고 이제 관리해주는 사람들 딱 있죠. 전문 관리사를. 그 사람은 걔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까지는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서민들은 어때요? 좀 외로우면 강아지 키우는데 큰 개는 부담스러우니까 소형견을 키우고. 대부분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큰 개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먹는 것도 많이 먹기 때문에 먹고 싸는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비싸고 그죠?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형견들의 수명이 더 짧아요. 소형견이 좀 수명이 길고 내가 키우는 개가 죽었을 때 마음적인 것도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키우던 사람들은 이제 개가 죽을 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좀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애완견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나의 취미를 나를 관리해서 나를 키우세요. 나를 자기 자신을 다른 거 키우면서 막 즐거움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읽고 나 슬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어때요? 막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면 좋잖아요. 학문을 늘리든 몸적인 걸 늘리든 마음적인 걸 늘리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근육을 키운다 그래도 얘도 근육학적으로 키우라. 근육을 막 단련시키고 그래갖고 수명도 좀 길게 만들고 막 장수학으로 만들고 사람은 수명이 짧은데 100살, 200살까지 사는지 근육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평가를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걔는 수명이 10몇 년밖에 안 되니까 그 개 키우면서 어때요? 수명이 길어지는지 체크하고 이러면 이 근육학에 믿음이 생겨서 어때요? 나도 오래 살겠네라는 확신이 오겠죠?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우리 집의 소형견은 지금 18살. 18살. 이 사람처럼 거의 100살 가까워. 더 오래 살도록 만든 것이야. 강아지한테도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트리 포인트 다 풀어주고 순환되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3번에 보면 팔을 늘어뜨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경우에도 이안이 일어난다. 그리고 4번에 견갑골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연속적인 과부하로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견갑골의 정상적 위치를 만들어야 돼. 견갑골의 정상적 위치를 만드는 근육이 5개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제일 첫 번째 이제 승모근이 있을 거고 위에 견갑근이 있을 거고 견갑골을 끌어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능형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측면에 정거근이 있을 거고 앞쪽에 뭐가 있어요? 소흉근이 있겠죠. 이렇게 5개. 그래서 이건 우리 근육학에서는 근육학 교실에서는 복수요인제라고 낙엽뼈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5개의 근육을 생각을 잘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그럼 내가 헬스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면 노가다해갖고 한쪽으로 너무 뭔가 힘을 많이 쓰는 직을 가져가지고 견갑골에 5개 있는 밸런스에 있는 근육이 균형이 안 맞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어깨가 처지게끔 만들어 버렸어. 그런 근육을 더 단련을 해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해갖고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어깨를 올릴 때마다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기겠죠? 네.
그죠? 아니면 견갑골이 너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 또한 또 너무 극상근이 이완성으로 항상 힘이 걸릴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뭔가 무거워 맞으면 또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항상 견갑골의 위치가 정상적이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견갑골이 움직이면 어때요? 상방회전이 기본적으로 60도의 각도가 나오게끔 유연성을 유지해야겠죠. 근데 견갑골이 60도 가고 팔이 120도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 견갑골 리듬을 못 만들어내면 어떻겠어요? 이 견갑골이 60도 이상 안 움직이면 상완골 그리고 붙어있는 이 극상근의 문제가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에 붙어있는 근육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 하나하나 신경 쓰고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남 신경 쓸 일 있겠어요? 내 몸에 안 좋은 게 많은데 뭘 남을 쳐다봐요, 그죠? 내 거 쳐다보면서 내 거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남 잘못되고 뭐라 할 시간이 없죠. 근데 꼭 보면 자기 잘못은 뭐라 하도 안 해서 남 보면서 뭐라 지적질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에. 안 좋은 거죠. 속담에도 있잖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라 한다고. 지가 더 큰 거 묻어 있는데 조금 뭐 묻어 있는 개 뭐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알고 보니까 내 몸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남한테 계속 너는 이걸 못하네, 이걸 잘못했네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뭐라 그래? 꼰대랬잖아, 꼰대. 요즘은 꼰대 엄청 싫어한다 했잖아. 옛날에 속으로 니나 잘하지 그랬는데 요즘에 어때요? 대놓고 소심한 복수를 하죠. 맨날 복수도 못했는데 막 소심한 복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복수를 하고 도망가 버리죠.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니 한번 뭐 대봐라 하고 가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한테 뭐라고 했자 잘 되라고 나는 뭐라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그 소심한 복수든 큰 복수든 나한테 힘듦을 돌아온다. 남 뭐라 하지 마.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내 좋아지려고 내 신경 쓰고 잘하면 어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관리 잘했다고 좋게 봐주죠. 뭐라 할 필요가 없죠. 남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만들면 되지 굳이 내가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내 주위에서 나를 본받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리 돼요? 하면서 나를 쭉 내고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모범만 모이면 되는 겁니다. 모범만. 자, 극상근도 이렇게 하시고